이제 시작하면 20대 친구들이랑 경쟁이 되긴 할까?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버티다가 은퇴하는 게 현실적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그 감각.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0대는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강력한 출발선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냥 응원의 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고 사례가 있고. 그는 당시 43세였어요. IT 업계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다가 처음으로 자기 회사를 차린 사람이었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은 20대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투자자들도 젊은 창업자를 선호하지 않냐고. 근데 그 사람은 창업 3년 만에 시리즈 B 투자를 받았어요. 누적 투자액이 70억이 넘었고 직원 수도 50명을 넘겼습니다. 실패 경험을 결단력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20대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실패해도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이건 진짜 강점이에요. 저는 이걸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40대의 결단력은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20대의 결단력이 두려움이 없어서 나오는 거라면 미국의 카우프만 재단이라는 곳에서 창업자 연령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가장 성공률이 높은 창업자의 평균 연령이 45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5세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50세에 창업한 사람이 25세에 창업한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2배가 높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연구자들이 분석한 이유 중 가장 큰 게 바로 이겁니다. 나이든 창업자들은 위험을 무시하지 않고 직장에서 상사랑 충돌했던 경험이 있다면 거기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웠을 거예요. 부하 직원 관리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사람 다루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실행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뭐가 현실에서 막히는지를 배웠을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만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이 기준이 나침반 역할을 해요. 20대는 이 나침반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은 업계 인맥을 재활성화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세요.
명함첩이나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마 수백 명은 될 거예요. 전 직장 동료, 협력사 담당자, 업계 선배, 업계 후배. 이십 대가 아무리 열심히 영업해도 이 신뢰를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실행 팁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당장 연락처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추려보세요. 한 두십 명에서 30명 정도. 그 사람들한테 이번 달 안에 연락을 해보세요. 당황했을 때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하는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는 법, 팀원들을 어떻게 안정시키는지, 이게 사업에서, 새로운 도전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역량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 특히 경험 많은 엔젤 투자자들은 40대 창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신뢰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미 여러 상황을 겪어본 사람에게서 풍기는 안정감에서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이 위기 관리 능력을 의식적으로 강점으로 제시하세요. 파트너한테, 투자자한테, 고객한테, 팀원한테 나는 이런 상황을 겪어봤고 이렇게 헤쳐나온 경험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모든 비즈니스의 기반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팁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경험 중에서 어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세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세요. 짧게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선택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여러분의 자기소개서가 되고 파트너십 대화의 소재가 되고 투자 미팅의 설득력이 됩니다. 20대 창업자는 이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전략은 디지털 감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습득하는 겁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40대의 디지털 적응력이 20대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20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스마트폰이랑 같이 자랐고 소셜미디어로 소통하는 게 자연스럽고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건 아닙니다. 디지털 도구를 잘 다루는 것과 디지털 세계에서 어떤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유튜브 편집을 20대가 더 잘한다고 해서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닿는지를 20대가 더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40대, 50대 유튜버들이 굉장히 강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이야기. 화려한 편집이 없어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40대가 디지털 감각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습득해야 할까요? 첫째,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디지털 작업을 잘하는 20대, 30대와 팀을 이루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은 콘텐츠의 방향과 메시지를 가져오고 그 사람들은 실행을 담당하는 구조예요. 이건 창피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역할 분담입니다. 둘째, 딱 한두 가지 플랫폼에 집중하세요. 유튜브를 할 거면 유튜브만, 인스타를 할 거면 인스타만. 모든 플랫폼을 동시에 잘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집중이 핵심입니다. 셋째, 디지털 감각을 익히는데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하세요. 유튜브에서 자기 분야의 콘텐츠를 30분 보는 거예요. 어떤 영상이 잘 되는지, 어떤 썸네일이 클릭을 부르는지, 어떤 제목이 사람들 눈을 잡는지 이걸 분석하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6개월만 해도 확실히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0대의 아날로그 강점과 디지털 도구의 결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을 연결하는 전략. 이게 요즘 시대의 가장 파워풀한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예요. 예를 들면 업계 2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유튜브에서 강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콘텐츠의 깊이가 달라요. 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콘텐츠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됩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디지털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에 담을 내용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은 40대에게 이미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전략은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나만의 포지셔닝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전략일 수 있어요. 많은 40대 남성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막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아직 자기가 누군지, 새로운 판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리를 잡을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입니다. 20대는 아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유연합니다. 근데 40대는 이미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정체성을 오히려 짐처럼 느낍니다. 나는 이 회사의 부장이었는데, 나는 이 분야의 직원이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면 나는 누구지? 라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정체성의 재정의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경험으로 자기를 규정하세요. 나는 회계부장이 아니라 나는 20년 동안 중소기업 재무위기를 3번 통과해 본 사람이다. 나는 영업팀장이 아니라 나는 15년 동안 B2B 제조업 영업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포지셔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지셔닝은 명확할수록 강력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40대 후반에 대기업 인사 담당자 자리를 그만두고 채용 컨설턴트로 독립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 전문가로 자기를 소개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포지셔닝을 바꾸면서 달라졌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첫 번째 핵심 인재를 잘못 뽑아서 망하는 걸 막아주는 사람. 이렇게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고객이 7개 생겼어요. 같은 경험인데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해온 일을 직함이나 회사 이름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해결해온 문제가 뭔지로 표현해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포지셔닝이고 그게 새로운 시작에서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0대라는 나이 자체가 포지셔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진정성을 원해요. 화려하게 포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40대 남성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20대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요. 40대 남성이 관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다른 40대 남성들한테는 직접 와닿습니다. 같은 시대를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이게 콘텐츠가 되고 브랜드가 되고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40대만이 진짜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빠르게 정리할게요. 첫째, 실패 경험을 결단력으로 변환하세요. 여러분이 겪어온 실패들이 이제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둘째, 업계 인맥을 재활성화하세요.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 관계망은 어떤 20대도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자산입니다. 셋째, 위기 관리 능력을 전면에 내세우세요. 패닉 상태에서 판단하는 능력은 겪어야만 생기는 것이고 그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습득하세요. 디지털은 도구예요. 그 도구에 담을 깊이 있는 내용은 여러분한테 이미 있습니다. 다섯째,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나만의 포지셔닝을 만드세요. 직함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온 문제로 자기를 규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40대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안정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곳으로 걸어가는 건 어느 나이에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움직이게 40대에게는요. 이 40입니다. 20대는 두려움이 없어서 달리는 거예요. 40대는 두려움을 알면서도 달리는 겁니다. 이 둘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두려움을 알고도 선택한 발걸음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삶의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방향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가 맞습니다. 지금 40대라는 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무기를 꺼낼 시간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40대, 50대가 진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요. 다음 영상은 40대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입 장벽이 낮을 거예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